AI 시장 지금 정말 뜨겁죠.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거품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AI 거품 논란의 실체가 대체 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었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웬걸요,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현상 하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AI 시장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장 전체가 정말 몇몇 거대 기업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S&P 500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이 기술주인 이 기업들이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중이죠. 이렇게 시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건 뭔가 좀 위험한데? 하면서 세 가지 균열, 그러니까 거품의 징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좀 이상한, 수상한 거래 구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려되는 게 바로 이 순환 거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게. 대신 그 돈으로 우리 회사 물건 좀 사줘. 이거예요. 어때요? 막 들어도 좀 이상하죠? 이런 식이면 실제로는 수요가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매출이 부풀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엔비디아랑 오픈AI의 관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오픈AI는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느냐?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주는, 사실상 매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랑 오픈AI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AMD 같은 AI판의 거물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진짜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 이 중에 한 곳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그 충격이 이 거미줄을 타고 순식간에 생태계 전체로 확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래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물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모대출이라고 불리는 금융계의 좀 어두운 그림자 영역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별명부터가 좀 오싹합니다. 프랑켄슈타인 파이낸싱.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SPV,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유령 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대출은 이 회사가 받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사 재무제표에는 이 막대한 빚이 하나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부채를 숨기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 밖에 있는 그야말로 숨겨진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신형 GPU가 딱 나와서 기존 GPU들이 갑자기 똥값이 된다면요? 그걸 담보로 빌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균열은 바로 회계장부에서 발견됩니다. 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거기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약간 창의적인 회계 처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요, GPU의 공식적인 수명, 그러니까 회계 용어로는 내용 연수를 슬그머니 늘렸습니다. 이 내용 연수라는 게 뭐냐면 자산의 구매 비용을 나눠서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3년 쓸 거라고 예상했던 걸 6년 쓴다고 바꾸는 거죠. 그럼 매년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익이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장부상으로 수명만 살짝 늘렸을 뿐인데 이걸로 이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아낄 수 있는 비용, 다시 말해 부풀릴 수 있는 이익이 얼만지 아세요? 무려 1,76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5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수상한 순환거래, 장부 뒤에 숨겨진 위험한 빚, 그리고 이익을 부풀리는 회계 처리까지. 이 세 가지 징후들을 쭉 놓고 보니까 어딘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거의 닷컴 버블 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이 열풍이요.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다크파이버 사태랑 종종 비교가 됩니다. 다크파이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둠의 광 케이블인데요. 미래 수요를 너무 낙관해서 땅속에 잔뜩 깔아놓긴 했는데 정작 아무도 안 써서 불도 못 켜보고 그대로 묻혀버린 광 케이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통신회사들이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오면 난리 날 거야 하면서 실현되지도 않을 미래 수요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비싼 인프라의 95%가 그냥 땅속에 묻힌 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완전 거품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때랑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왜냐? 바로 실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당시에 대표주자였던 시스코 같은 기업을 보면요. 주가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실제로 버는 돈, 즉 이익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완전히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주가가 높은 만큼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엄청나게 높아요.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건 그냥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거품이 아니라 탄탄한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그저 꿈만 꾸던 스타트업들이랑은 체급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AI를 이끄는 기업들은 이미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현금 부자 거인들이고요. 또 AI 인프라 투자도 빚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버는 막대한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데이터를 봐도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거의 꽉 차서 빈 곳이 없을 정도고 지금 짓고 있는 곳들도 이미 70% 이상 예약이 끝났다고 해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지금 AI 시장은 거품일까요? 아닐까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인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인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딱 지금 상황에 맞는 말 같아요. 당장의 화려한 모습에 열광하지만 이 기술이 진짜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AI 기술 자체는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맞다. 하지만 이 기술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투기 열풍은 충분히 거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거품은 터질 때 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는 정말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명일까요? 아니면 그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부풀려진 우리 시대 최악의 거품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혁명적인 잠재력은 진짜지만 그 혁명으로 가는 길에 만들어지는 거품은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흥미롭고도 위험한 시대를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